뭐라고? 한국 음식이 맛있다고?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한국인 어머니가 영국에 도착한 후 평범한 학교 급식에 실망한 딸을 위해 정성 가득한 한식 도시락 이것을 준비해 보냈는데요. 이 작은 용기가 한 학교의 급식 문화를 완전히 바꾸며 학생과 선생님들 사이에 문화의 다리를 놓았다는 사실 믿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전통의 맛과 가족의 사랑이 담긴 도시락이 무엇이길래 학교와 지역, 사회에 퍼져나가며 새로운 문화 교류의 물결을 일으켰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옛 레시피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섞는 것을 좋아하는 한국 출신 요리사입니다. 남편이 영국에서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제 인생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바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집안의 추억과 가족에게 전해진 비밀 레시피들을 가방에 담으면서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또한 전통 한국 요리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법을 배운 특별한 요리책도 꼭 챙겼습니다. 한국을 떠난 날은 매우 감동적이었어요. 분주한 공항을 걸으며 저는 딸 소윤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윤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모든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입니다. 우리는 비행기, 분주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 언어로 적힌 간판들을 보면서 소윤이의 눈이 엄청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익숙한 한국의 거리와 맛있는 냄새를 뒤로하고 떠나는 게 슬펐지만 저는 영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제 고향의 한 조각을 함께 가져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착륙하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공기는 시원했고 건물들은 오래되어 보였으며 사람들은 제 귀에 낯선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한국 음식의 맛과 아름다움을 알아봐 줄까요? 라고 자주 생각했습니다. 현지 사람들 중 일부가 한국 음식이 너무 이색적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지만 저는 우리 음식이 따뜻함과 풍부한 역사를 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한국 요리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과 가족, 창의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거리는 조용했고 오래된 벽돌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소윤이와 함께 천천히 걸으며 새로운 환경의 모든 디테일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현지 시장도 방문했는데 그곳의 과일과 채소들은 고향의 것과는 달랐지만 신선한 색감과 향기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현지 재료들을 사용하면서도 한국 요리의 정신을 계속 이어나갈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부엌에서 저는 첫 실험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한국의 맛에 정수에 영국의 영향을 조금 가미한 요리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열정을 그대로 담아 밥과 채소를 정성스럽게 섞었습니다. 소윤이는 작은 의자에 앉아 저를 바라보며 감탄과 설렘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소윤이가 저희의 여정을 믿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몹시 그리웠지만 저는 이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드는 모든 요리가 제 문화를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에 저는 우리 새로운 집이 한 입에 맛있는 레시피마다 한국 음식의 아름다움이 빛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소윤이가 다니는 새 학교의 첫 주는 분주하고도 낯설었어요. 매일 저는 소윤을 학교에 데려다 주며 설렘과 긴장이 섞인 모습으로 건물에 들어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곧 학교 식당에서는 매일 똑같은 음식 피시앤칩스, 소시지 롤, 피자만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음식들은 평범하고 별로 흥미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소윤의 눈에서 실망감을 볼 수 있었죠. 저는 이 아이들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맛을 전해줄 더 좋은 방법이 분명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아침 저는 소윤을 위해 특별한 점심 도시락을 싸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제 특기인 김밥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부드럽고 찰진 밥을 지은 후 당근과 오이 같은 신선한 채소를 정성껏 썰었고 맛을 더할 약간의 양념 고기도 준비했습니다. 차분한 손길로 해조류 위에 밥을 펴고 그 위에 채소와 고기를 깔끔하게 한 줄로 올린 후 단단히 말아 올렸어요. 그리고 그 롤을 작고 다채로운 조각들로 잘라 점심 도시락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음식이 맛있어 보이듯이 보기에도 즐거웠어요. 소윤이가 학교에서 도시락을 열었을 때 얼굴에 환한 빛이 번졌습니다.
정갈하고 생동감 넘치는 김밥 조각들을 본 소윤의 눈이 커지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점심시간 동안 소윤이는 신나게 친구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었고 친구들은 이게 뭐예요?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라며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소윤이는 자랑스럽게 우리 가족에게 전해 내려온 전통 레시피로 엄마가 만든 한국 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복도에서 한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그 점심을 먹고 훨씬 더 행복해 보였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제 음식이 아이들에게 기쁨의 순간을 선사했다는 사실이 따뜻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때 일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한국 음식을 이색적이라며 외면했지만 그 한 끼의 점심이 그들의 인식을 바꾸기 시작한 셈이었어요. 이후 호기심 많은 학생들로부터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에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요? 왜 맛이 그렇게 좋죠? 라는 질문과 함께 어떤 학생들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고도 했어요. 한 질문 한 질문마다 우리 풍부한 문화의 작은 창문을 열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소윤이 역시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욱 당당해지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소윤이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고 눈에서는 자부심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저는 우리 음식을 나누는 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고향의 한 조각을 함께 나누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한 입 한 입마다 한국 요리에 담긴 사랑과 정성을 전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학교 급식이 단조롭고 변함없더라도 제 특별한 점심은 새로운 맛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오래된 편견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소윤이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면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며 제가 만드는 모든 식사가 우리 새로운 커뮤니티를 조금씩 더 단단하게, 조금씩 더 다채롭게, 그리고 한국의 멋진 맛에 더욱 마음을 열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흥미로운 첫 주가 지나고 나서 저는 더 많은 것을 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제 음식이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작은 모임에 초대받은 기억이 납니다. 저는 밝은 교실에 앉아 몇몇 선생님들과 직원분들, 그리고 식당 관리자 알렉상드루 디부아 씨와 함께 있었어요. 그분은 제가 요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들으면서 호기심 가득하지만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따뜻하고 찰진 밥에 신선한 채소와 양념한 고기를 섞고 모든 것을 긴발로 말아주었어요. 각각의 재료는 우리 문화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 고향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분들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알렉상드르 씨의 눈도 부드러워지며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분들 속에 무언가 불씨를 당겼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작은 빛이 피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복잡한 생각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소윤이는 작은 의자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제 레시피를 실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장에서 산 현지 영국 채소를 평소 재료들과 섞어 보았고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새로운 향신료 한 꼬집도 넣었습니다. 저어보고 맛을 보면서 노트에 제 생각들을 적었어요. 마치 제 옛 고향 한국과 이곳 영국의 새 삶을 잇는 지도를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저는 제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처음 맛보는 음식에 그들의 미소와 웃음소리가 들리는 상상이었어요. 회의적이던 선생님 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그려졌습니다. 제가 만드는 한 접시 한 접시가 새로운 이야기를 전할 기회였습니다. 저는 큰 영감을 받았고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로운 요리 중 하나를 학교에 가져갔어요. 비빔밥에 변주를 준 요리였습니다. 밥, 채소, 고기를 그릇에 예쁘게 담고 완벽하게 튀긴 계란을 얹었어요. 색감이 밝고 먹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직원실에 그 요리를 놓아두었더니 선생님들이 모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 한 선생님은 이것은 평소 우리 식당과는 너무 다르네요. 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선생님은 색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멋진 그림 같아요.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분들의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에 제 마음은 한층 밝아졌습니다.
또한 소윤이가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게 변한 것을 느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소윤이는 선생님께서 한국 음식에 대해 궁금해하며 질문을 했다고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우리 한국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전 다 배우고 싶어요. 라고 했죠. 그 말을 들으니 제 모든 노력이 보람 있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제 요리가 다리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옛 삶과 영국의 새 세상을 잇는 다리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창의성이 열쇠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제가 만드는 모든 요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제 문화를 나누고 친구를 만들며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실험하고 배우며 한국 음식의 아름다움을 전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피어난 이 창의성의 불꽃이 이 새로운 땅의 차가운 마음들까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큰 불로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요리 워크숍 당일은 지금까지 경험한 중에 가장 신나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재료들을 깔끔하게 상자에 담아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실은 큰 창문으로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며 밝았고 저는 밥그릇, 신선한 채소 접시, 매콤한 소스가 담긴 도시락 통들을 테이블 위에 차례차례 놓았습니다. 뒤쪽에서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을 보니 긴장과 희망이 섞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제 특기인 김밥 만드는 법을 먼저 보여드리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밥을 부드럽고 찰지도록 지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웃으면서 한 움큼의 밥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삭한 당근, 오이, 양념한 고기를 깔끔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제 고향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듯 한 단계 한 단계 설명드렸어요. 이 채소들은 색감과 아삭함을 더해줍니다. 마치 전통 그림 속 예술 작품 같아요. 그리고 김바리는요? 가족의 따뜻한 포옹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감싸준답니다. 학생들이 관심 가득한 눈빛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왜 김밥에 김바리를 사용하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김바리는 자연의 포장지와 같습니다. 모든 좋은 맛들을 하나로 묶어주죠. 마치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처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단순한 질문에 모두가 미소 지었고 저는 교실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는 간단한 비빔밥 만드는 법을 시연했어요. 밥, 여러 채소,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올린 그릇을 차례로 배열했습니다. 고추장으로 빛나는 붉은색, 시금치의 초록색, 계란의 노란색이 어우러진 그 요리는 정말 볼만했어요. 이 요리는 마치 맛의 무지개와 같습니다. 각 색깔이 우리 이야기를 조금씩 전해준답니다. 라고 설명드리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신나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저는 모두에게 음식을 맛보라고 초대했습니다. 교실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반응을 듣고 질문에 답변해 드렸어요. 그러다 한 선생님, 클로에 르블랑 씨께서 다가와 민서 씨, 당신의 음식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는 많이 다르지만 생명력과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단순히 음식을 맛보는 것뿐 아니라 그 뒤에 담긴 문화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교실은 학생들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며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몇몇은 집에서의 식사 경험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저는 마치 제 한국의 맛의 세계와 그들의 새로운 경험의 세계를 잇는 다리를 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질문에 답변하고 간단한 레시피를 가르쳐 드리며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임을 아이들이 이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워크숍이 끝날 무렵 저는 모든 요리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한국의 한 조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많은 공유된 식사와 새로운 우정의 시작이 바로 오늘임을 알고 희망 가득한 마음으로 교실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축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서 배 속이 나비가 날 듯 떨렸습니다. 오늘은 학교의 한국의 맛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작은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다양한 요리들을 준비했습니다. 매콤한 떡볶이, 감칠맛 나는 불고기, 그리고 물론 제 특기인 김밥도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요리를 큰 접시에 예쁘게 담아
색감이 선명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했습니다. 빨강, 초록, 노랑, 갈색이 어우러져 마치 아름다운 그림과 같았습니다. 저는 소윤이를 동석시켜 차를 몰고 학교로 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상쾌한 아침 공기가 모든 것을 새롭고 희망차게 느끼게 했어요. 한 마일 한 마일마다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학교 식당은 이미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천장에서 걸린 배너와 한국 국기, 그리고 전통 한국 미술 작품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오늘 하루를 기대하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식당 한 구석에 제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각 요리를 테이블 위에 정성스럽게 놓고 간단한 단어로 된 작은 라벨을 붙여 요리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떡볶이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떡볶이라고 적힌 라벨도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음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간단한 김밥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시연 공간도 준비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식당에서 직접 미니 김밥을 말아볼 수 있도록 김바리와 밥을 추가로 가져갔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학생들이 제 테이블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요리가 뭐예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들이 들려왔어요. 저는 각 요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쁘고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불고기입니다. 양념한 소고기를 부드럽고 맛있게 익힌 요리인데 한국의 오랜 전통에서 유래되었죠. 라고 말하자 아이들은 귀 기울여 듣고 후속 질문들도 던졌습니다. 대화하는 모든 순간이 즐거웠고 아이들의 얼굴이 관심으로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저는 교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클로에 르블랑이라는 선생님께서 다가와 민서 씨, 당신의 음식 덕분에 우리 학교의 하루가 훨씬 밝아졌습니다. 익숙하지는 않지만 정말 멋진 느낌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요리 사진을 찍으며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몇몇 부모님들도 새로운 맛과 그 뒤에 숨은 이야기에 호기심을 보이며 들렀습니다. 저는 멀리서 소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윤이는 자신감 있게 동급생들에게 우리 음식을 설명하며 한국의 명소 사진과 한국 전통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들이 담긴 작은 전단지를 나눠주었어요. 소윤이 우리 문화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축제의 날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문화와 우정을 축하하는 날임이 분명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마음은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음식을 통해 두 문화를 잇는 다리를 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우리 전통을 나누면 마음과 생각을 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맛의 축제가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축제와 새로운 우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 희망에 차서 식당을 떠났습니다. 축제의 날 이후 학교의 모든 것이 달라진 듯 했습니다. 어느 아침 몇 주 만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생각에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불꽃을 볼 수 있었고 목소리에는 새로운 설렘이 느껴졌어요. 마치 학교 전체가 음식과 문화를 나누는 마법에 휩싸인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 매일 저는 제 요리를 준비하는 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수많은 저녁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레시피를 실험해 보기도 하고 현지 영국 재료와 한국 전통을 섞어 보기도 했습니다. 밥을 젓거나 채소를 썰 때마다 자부심이 가득 찼어요. 제가 만드는 한 접시 한 접시가 한국에서 온 사랑과 역사의 작은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노트에 꼭 적어 두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축제의 날이 정기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주 다른 나라의 문화를 기념하는 날이 되었고 한때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이 망설여졌던 학생들도 이제는 더 알고 싶어하며 신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서 씨, 우리 한국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어떻게 이 요리를 배우셨어요?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고 그 질문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음식과 이야기라는 특별 프로젝트를 제가 이끌어 달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단순히 제 레시피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하며 추억을 나누는 모습을 담은 작은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음식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통을 이어가는 방법임을 이야기했어요. 교실은 집중한 얼굴들로 가득 찼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심지어 노트에 열심히 적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제 세계의 한 부분을 모두에게 열어준 듯한 느낌이었어요. 세션 도중 클로에 르블랑 선생님 같은 분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주의 깊게 듣고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신의 아이디어도 자주 나누어 주셨어요. 처음에는 학교 급식을 바꾸는 것에 매우 신중했던 마들렌 샤르댕 선생님도 우리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오후 마들렌 선생님께서 민서 씨, 이제 당신의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말씀은 마치 비처럼 다가와 모든 노력의 결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또한 소윤이가 날마다 점점 더 당당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윤이는 교실에서 한국 문화에 관한 짧은 발표를 시작했고 우리 전통과 관련된 재미있는 활동들을 조직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어요. 친구들이 우리 유산의 가치를 알아가는 모습을 보니 매우 행복했습니다. 모든 미소와 감사의 한마디가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제가 밤에 고요한 부엌에 앉아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면 처음 도착했을 때의 의심과 지금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도전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지만 음식과 문화를 향한 우리의 공유된 사랑이 계속해서 커져나갈 것임도 압니다. 이 새로운 나라에서의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맛있는 요리 하나하나가 한국과 이 새로운 집을 잇는 다리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리는 마음을 열고 생각을 확장시키며 희망으로 미래를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편의 감동이었습니다.